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김강민 해설위원, 류성규 전 SSG 단장, 정세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게 밤에 모여 있는데 드디어 대망의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몇 승 몇 패로 누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하나가 올라간다고 예상은 했으니까 반 정도는 맞췄다고 봐주실 수 있나요? 반세요? 네, 틀린 거 의미가 없죠. 둘이 합쳐 1인분. 아, 둘이 합쳐서 1인분. 네, 둘이 합쳐서 1인분. 절대 끝까지.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1인분. 이제 두 분이 픽이 똑같아가지고 네. 불안하셨었잖아요. 근데 역시 진짜 올 시즌은 류방꿀이 대세인 것 같긴 해요. 여지 없습니다. 네. 여지 없어요. 예. 해명 시간 드릴까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단장님 안부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 단장님의 예측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안부가 맞나요? 하나 프론트 쪽은요. 승패 예측 좀 꼭 물어봐달라라고 했고 저도 지금 계속 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 프론트는 4승 2패 정도로 LG가 이기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LG도 이 승패 예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단장님의 인기가 지금 날로 치솟고 있구나. 네, 이번 주가 저희에게도 대망의 결승전이 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저희가 정말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나눌 이야기들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시죠. LG 하나 한국 시리즈 대격돌 미리 보는 스토브리그 2 첫 번째 주제입니다. LG 하나 한국 시리즈 대격돌. 하나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는데요. 두 팀이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KBO 리그 44년 역사에서 LG 하나가 포스트팀 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먼저 LG가 1, 2차전 잠실에서 승리를 가지고 갔는데요. 기자님께서 또 잠실에서 지금 넘어오셨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나요? 오늘 제가 이제 주차가 좀 힘들어서 좀 일찍 갔거든요. 1시 정도인데도 관중들 줄 서 있고 하나 팬들이 엄청 많이 와갖고 딱 경기장을 절반은 한화, 절반은 LG 이렇게 딱 채우더라고요. 양 팀 이게 재밌었고 또 앰프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하나 쪽 앰프가 좀 더 컸다. 1차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앰프를 놓고 좀 신경전. 오늘은 제가 있었을 때 LG 쪽 앰프가 좀 더 컸던 걸로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또 양 팀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전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쪽 분위기가 좀 더 밝았고 LG는 뭔가 차분하게 웅크려서 이제 기다리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2차전은 어제 승리를 하고 나니 양팀 벤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좀 LG가 좀 확 이제 달아올라 있는 상태고 하나가 좀 이렇게 좀 진중하게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내용 조금 살펴보면요. LG는 사실 한 달이나 쉬었는데도 타격감이 떨어진 느낌이 안 들었잖아요.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가을 경기 그리고 한국 시리즈 경험이 있고 우승을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그때 했던 루틴대로 잘 준비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G가 1차전, 2차전 다 대승했잖아요. 네. 저는 되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LG가 준비를 정말 잘했습니다. LG는 배팅 기계로 160km에 맞춰놓은 배팅 기계를 투수판보다 좀 더 앞에 배치를 했고 공 대신 좀 맞아도 되는 고무공으로 했는데 일단 첫날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라. 160km에 이 눈을 맞춰놓고 이제 청백전도 15, 16, 19, 22일 이렇게 했는데 22일 경기부터 타격감이 쫙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는 한번 우승을 하고 나서 여유와 좀 이런 게 긴장이 좀 가라앉고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 1, 2차전 타격도 이렇게 덩달아 잘 터진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들 타선에서 좀 어떤 선수가 눈에 띄셨나요? 저는 뭐 문보경 선수. 문보경 선수 뭐 시즌 막판에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안 좋았었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가장 좋았을 때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3주간의 시간이면 충분히 리셋할 수 있어요. 리셋할 수 있고 본인이 좋았을 때를 돌아가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네. 단장님은 어떤 선수가 눈에 저는 띄셨어요? 박동원 선수가 2차전에서 홈런. 4대 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홈런도 중요했지만 그 앞에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무사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서서 좌중간 2루타. 그게 컸어요. 사실 무사 만루에서 첫 타자가 득점을 못하면 뒷타자들이 좀 말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아주 쉽게 점수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을 시킨 게 비기닝 만든 게 좀 컸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투런 홈런도 컸지만 저는 이게 더 크게 보였어요.
박동원 선수 말씀했는데 저는 같은 박혜민 선수. 아. 2차전에서 활약, 타선에서 활약은 좀 그랬지만 1차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본인도 놀라는 이 홈런을 날렸고 또 경기 시작할 때 이제 좋은 수비로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박혜민 선수가 역시 한화전에는 악마다. 아. 이게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반대로 이 선수는 조금 아쉬웠다는 선수도 있을까요? 어디 LG 팀이요? 네. LG에서 아쉬웠던 선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스틴 선수가 조금은 뭐 덤비는 경향이 조금은 있었는데 마지막에 2차전 마지막에 가서는 볼넷에 골라 나가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지환 선수의 실책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저는 LG 선수들이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텐션은 올라가 있지만 그냥 평상시 시즌을 하듯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 그냥 제일 본인들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좋죠. 베스트죠. 네, 자기들이 왜 우리가 1등이었는지 그냥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 한화 같은 경우도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았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도 타격감이 좋았어요. 근데 요소 때마다 빅 찬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7대 5로 뭐 따라가고 있는 중에 뭐 2, 3 만루 상황에서 노수현 선수 같은 경우에 거기서 하나를 딱 쳐주면 경기 상황 자체가 아예 뒤바뀌는 상황이거든요. 흐름 자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아쉽게 물러난 점이 조금 아쉽지. 그냥 타격 뭐 페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조금 덤비는 느낌? 그리고 사실 노시안 선수가 송구가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1차전, 2차전 다 좀 악송구가 2번 나온 거는 이거는 조금 체력 문제인가 싶은. 그냥 그렇게 할 선수가 아닌데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치렀잖아요. 그러면 그 데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느낌. 5경기만으로도. 네, 저는 5경기도 커요. 네, 그렇지 않나요? 체력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삼성의 이재현 선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네. 현저히 떨어지는 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김용우 선수는 끝까지 마지막 경기 정도에만 이제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걸 느낄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가진 선수들의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다. 노시안 선수도 진짜 2경기 연속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는 정규 시즌에 없던 장면이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나. 집중력이든 체력이든. 네. 노시안 선수는 또 뭐 송구 실책도 있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미스. 홍창기 선수가 홈으로 들어올 때였나요? 그때 이제 주자를 충분히 미끄러졌는데 그러니까 앞만 이제 뒤만 보고 있었던 거죠, 공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LG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잘 짜여진 조직력의 수비까지 뭔가 탄탄한 느낌을 줬는데 하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올 시즌 LG 얘기하면 항상 단장님께서 신민재 선수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수비? 신민재 선수는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 선수가 육성 선수로 입단해갖고 2차 드래프트로 LG로 간 선수인데 원래 영경혁 감독 부임하기 전에는 뭐 대주자 정도의 선수였는데 영경혁 감독과 함께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느낌의 선수. 진짜 이번 2차전 때도 리베라토가 쳤을 때 저는 텍사스 안타라고 봤거든요. 그걸 또 잡더라고요. 그거 빠졌으면 하나로 분위기가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이 선수가 정말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느끼는 점은 그 이후에 후속 동작이 상당히 빨랐어요. 네. 잡고 난 뒤에 본인이 이렇게 바스켓 캐치를 했을 때 3루 주자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비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영향들은 사실 저는 오지환 선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지환 선수가 내야에서 그런 리더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이미 이전부터 자꾸 하면서 경기를 자꾸 해놓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양 팀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1차전에서 좀 분명하게 대비가 됐는데 6회 초 6회 말 똑같은 상황인데 1사 3루에서 한화는 점수가 안 났고 LG는 점수가 났잖아요. 이 컨택 플레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인데 무사 2루에서 이제 최재훈 선수가 번트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후속 타자가 외야 플라이를 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번트를 된 거잖아요. 노시안이든 최은성이든 그런 타자였으면 번트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도현은 그런 느낌을 주는 타자는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번트를 대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지호는 컨택이 좋잖아요. 선구안 좋고 컨택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번트를 안 돼도 진루타를 칠 수 네.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번트를 댔으면 뒷타자가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약간 결과론이긴 한데 근데 반대로 그 LG 같은 경우는 그 오스틴이 이제 그 1사 3루에서 3루 땅볼 되게 잘 만든 네. 타구인데 노시환 선수가 잡고 거기서 신민재가 네. 그 컨택 플레이를 했죠. 정확히 던졌으면 아웃이긴 했는데 그게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 팀이. 우리가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2차전에서 양팀 말로 찬스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한 번은 이제 박동원 선수가 이제 첫 타자로 풀어내면서 이제 다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두 번째는 김범수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부터 좌타자를 상대로 커브를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그 커브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문보경 선수가 들어와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노려쳤습니다. 네. 그 노렸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보면 어느 정도는 느껴지죠. 그 공이 그 뒤에서 돌아 들어오는데 타자가 놀라지 않고 공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왼손 대 왼손인데 김범수 선수 커브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돌아 들어오는 편인데 이 커브를 치려고 타이밍 맞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한 방이 사실상 KO 펀치를 날린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시안 선수가 김진성 선수에게 되게 강했어요. 강했는데 그 상황에서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도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양 팀의 승패를 갈랐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때는 찬스에서 강한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는 부담감이 좀 더 많이 들어서 다른 모습일까요? 오히려 한국 시리즈가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는 뭐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본인이 2등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는 솔직히 실패잖아요. 근데 일단 한국 시리즈 무대에 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어찌됐든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쳐서 어찌됐든 동점을 만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사실 믿었던 선발진이 무너진 게 제일 뼈아플 것 같은데 이제 류현진 선수, 문동주 선수 투구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문동주 선수는 좀 힘이 빠진 느낌이 없지 않아 보였었고 유현진 선수는 제 느낌인데 유현진 선수도 그렇고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진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이 손이 되게 많이 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두 선수들은 제구력으로 어찌됐든 뭔가를 하는데 실수가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여져요. 오늘 사실 경기 전에 두 감독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변수가 될 것이다. 연경엽 감독은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최대의 변수는 날씨입니다. 라고 했고 김경문 감독도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두 사령탑은 날씨가 타자들이 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결과는 투수들에게 좀 특히 선발 투수들에게 좀 악재가 된 이런 모습. 제가 알기로는 야수들은 핫팩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투수는 그래요? 못 쓸 거예요 아마. 네, 손끝이 되게 저릴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면 이게 심하거든요. 네. 그러면 위원님 문동주 선수를 다시 이번 시리즈에 선발로 돌렸잖아요. 네. 이 결정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찌됐든. 이게 준 플레이오프는 이제 5전 3선승인데 한국 시리즈는 7전 4선승이잖아요. 단기전 치고는 좀 길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발을 4명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동주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연투가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문동주 선수가 처음에 이제 그 던질 때는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았잖아요. 162를 던지면서 그 다음 경기 1차전을 놓고 봐도 분위기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유형이면 불펜을 쓰기에는 한 경기만 쓸 수 없잖아요. 문동주를. 연투를 할 수 있었는데 연투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 선발로 썼어야 되는 게 맞다. 길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기자들끼리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동주를 불펜으로 썼을 때 많아봤자 1승 정도다. 7차전 중에 7차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결국 문동주를 1, 4 그리고 마지막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3번의 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문동주 선수가 1차전에 최고 구속 194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발이니까 분배를 해서 던져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구위가 계속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는 좀 눈에 띄는 결과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기점이 그 3차전이었던 것 같아요. 3차전에 문동주 선수는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끝까지 다 끌어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플레이오프 5차전 때 폰세 와이스 선수를 다 써버린 게 하나로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점차가 나긴 했지만 4차전을 돌이켜보면 4점 차인데도 한순간에 그렇게 뒤집어지는 게 그 가을 야구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이 선수가 던지고 있을 때 리베라토 선수가 실책한 건 아시죠? 문현빈 선수랑 이렇게. 근데 와이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투수가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 불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믿을 만한 그 성적을 보여준 선수가 딱하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든 5차전을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저는 그거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좀 보는 시선이 다른 게 이 김경문 감독이 이제 이날 경기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외국인 선수로 경기를 외조지겠다고 했어요. 김경문 감독의 그간 인터뷰나 포스트 시즌에 특히 보면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거의 다 지키세요. 네, 그거에 좀 하지 않았냐. 왜냐면 7대1 상황에서는 오케이. 점수가 더 날 수도 있고 야구가 어떻게 던질 줄 모르니까. 근데 8회 같은 경우에도 추가점을 내면서 11대2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6회 또 점수도 났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2이닝을 어떻게 보면 개비지 이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선수를 올려서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좀 와이스를 좀 아껴서 뒤에 한국 시리즈에 좀 빨리 붙이던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저는 이제 관찰적인 시점, 기자적인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먼저 하셔갖고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이런 게 좀 너무 많아요. 감독님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엄상드백 선수의 질문 나왔을 때도 그거를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하죠. 이 멘트 하나가 이제 확대 재생산이 또 돼버렸고 김서현 선수를 5차전 마무리로 쓰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본인이 하셨어요. 예. 그렇게 그냥 하는데 갑자기?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은 아니지만 와이스 선수를 만약에 이제 2명을 쓰겠습니다 하면 폰세 선수하고 와인드 선수가 뭐 대기합니다 정도인데 두 선수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굳이 경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감독이 하고 하지만 이런 뭐 인터뷰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아쉬운 선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단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포스트 시즌은 이 변칙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원칙대로 할 수 없는데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도 하시고. 근데 김경문 감독이 뭐 영경엽 감독처럼 막 길게 설명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 뭐 그런 말을 짧게 그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감독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폰세 와이스를 2명 쓰겠다 하지만 경기 중에 상황 바뀌면 바뀌는 거죠. 뭐 그걸 왜 굳이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이 포스트 시즌은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팬들이 원하는 야구죠. 그리고 저는 뭐 정우주 선수가 이제 포스트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 때 문동주 선수 역할을 맡길 때 이제 다 쥐는 상황 그리고 또 나와서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이러면 확실한 상수라고 좀 보여졌던 정우주 선수가 또 씩씩하게 잘 던졌었고 근데 이 상수가 지워지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나쁜 결과가 그냥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전 이것도 큰 향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즌 동안은 불펜 활약이 괜찮았는데 이번엔 좀 아쉬웠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플레이오프 치르고 올라오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경기를 잡는 경기에서는 사실 문동주 선수가 다 던졌거든요. 아니면 와이즈 선수가 뒤에 와서 다 던졌었고. 선발을 네, 땡겨서. 다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과연 선발이 잘 던지고 이기고 있는 순간에 필승조가 누가 올라올까 그러면 저는 아직 물음표예요.
누가 올라올지 사실 모르겠어요. 김범수 선수가 굉장히 잘 던져서 김범수 선수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었는데 오늘 또 결과가 조금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도. 네, 누가 올라올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지 않았나. 사실 김서현 선수는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부터 변수였잖아요. 네. 사실 누가 봐도 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었을 리는 없거든요. 지금 김광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레이오프 이긴 3경기가 문동주 2이닝, 뭐 문동주 4이닝, 와이스 4이닝 이런 식으로 네. 선발이 6이닝 던지고 7회 한 이닝, 8회 한 이닝, 9회 한 이닝 필승조가 딱딱딱 던지는 패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게 4차전이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4차전에 그 플랜대로 갔는데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야 이제 누가 던지지라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 이제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도 지금 하는 불펜은 시즌 정규리그에 보여줬던 이런 불펜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일단 지금 운영이 어찌됐든- 다 꼬여버렸어요. 네. 네, 그래도 이 와중에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김서현 선수가 1차전에서 이제 무실점으로 잘 막았잖아요. 근데 1차전에서 한 타자만 상대를 한 거라고 이걸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플레이오프 4차전 때도 김서현 선수가 공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디아즈하고 상대할 때 그게 좋았거든요. 김영웅하고 투나신까지는 좋았어요. 네. 그 세 번째 공이 홈런을 맞은 거지. 이 투스트라이크까지는 디아즈하고 김영웅까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오스틴하고 이제 그건 경기가 기운 상황이잖아요. 크게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타자라 갖고 김선이 좋아서 앞으로 마무리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김경문 감독은 지금 김서현의 구위는 괜찮다고 계속 여러 번 강조해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결국 김서현이 가장 뒷문에 그리고 마지막 투수로 나가야지 하나가 안정감 있는 불펜진이 된다라는 생각을 김영문 감독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서현 선수가 아마 리드 상황이고 세이프 상황이 오면 마무리는 안 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번엔 LG인데요. LG 같은 경우는 2차전 잡긴 했지만 임창규 선수가 좀 또 아쉬운 모습 보였잖아요. 경기 후에 연경 감독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안 좋을 때 하는 변칙 볼 배합을 하다가 좀 결과가 나빴다. 하지만 3.2인 1인 끌어주면서 그래도 불펜에 계산 서게 했다. 이렇게 짧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게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보면은 영결 감독은 오늘 2차전 끝나고 승장 인터뷰 되게 약간 좀 흥분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럼 경기 도중에 약간 조금씩 잡히는 모습에서는 연경 감독은 더가웃에 딱 보시면 네. 투구의 유입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박수가 있습니다. 네. 요박수 나오면 요거는 영경 감독 여유가 있다. 아, 잘 보시면 경기가 잘 풀릴 거 할 때는 진짜 이 손을 잡혀서 투구의 이 박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LG 같은 경우는 치리노스 선수가 이제 변수인 것 같은데 감증세 좀 어떤가요? 2차전을 이제 앞두고도 이 치리노스 선수의 몸 상태가 취재진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3차전은 오늘 한 번 더 보겠다라고 이렇게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4차전도 못 나올 몸 상태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영경 감독이 4차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경 감독은 지금 이제 여유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치리노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아주 좋으면 넣겠다라는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게 영경 감독의 설명이었습니다. 단장님 보시기에는 LG 마운드 지금 불펜은 어떤가요? 2년 전에 LG 불펜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나오는 투수마다 필승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못 미치고 선발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LG의 불펜 지금 이 상황에서 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불안했거든요. 불안했는데 타격이 폭발해갖고 그게 지금 이게 묻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사실 김영우 선수도 그 좋았을 때 모습은 아니잖아요. 김진성 선수가 어제 오늘 잘 맞긴 했는데 조금 불안했거든요. 근데 송승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요. 예, 송승기가 괜찮았고 결국에는 LG 좀 양 팀 다 잘 모르겠다. 불안해요. 사실. 근데 사실 지금 호화롭죠. 제가 봤을 때는 LG 상황이 조금 더 호화롭다고 봅니다. 호화롭다. 호화롭다는 거. 호화롭다. 조금 더 좀 더 양이 쓸 많죠. 수 있는. 양도 양이.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실은
3주를 쉬고 나온 팀이기 때문에 불펜이 되게 강할 줄 알았어요. 아, 그걸 생각하면 또. 구위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이 정도 해주면 아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저는 근데 그만큼 LG 불펜에 김영우 선수 하나 빼고는 완벽한 구위형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것 같고 어찌 됐든 그래도 좀 넘쳐난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 이게 좋아 보여요. 이번 포스트 시즌 보면 가을 야구는 마운드 싸움이다 이런 말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번 시리즈는 예상을 모두 빗나가고 혼돈의 혼돈. 대혼돈의 카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측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그냥 빠지실 입을 것 다물려고요. 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네. 이게. 그런 이번 상황인 것 시리즈 같아요. 뭐 플레이오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 가을 야구가 예측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올해 가을 야구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이 중심에는 삼성 라이온스가 있다. 진짜.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중심에 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 중심에는 류방꿀이 있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시리즈 관전 포인트 그리고 키플레이어 한 선수씩 꼽아볼까요? 어찌 됐든 이제 하나는 마운드. 저는 마운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LG는 이제 정규 시즌 왜 우리가 1등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2등을 했는지의 그 모습만 보여줘도 시리즈 자체가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승산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이미 너무 크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다. 그럼 거기서 좀 해줘야 될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폰세 와이스 선수가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중간에서 불펜에서 필승조를 활약했던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상 좀 돌파구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두 분 의견도 들어볼까요? 뭐 비슷한데 양팀 다 외국인 투수가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폰세하고 와이스의 그런 투지 있잖아요. 파이팅이 역대급 같아요. 그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두 선수가 막 봤어요. 포효하는 그 네. 장면은 와 진짜 외국인 선수가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온 거는 두 선수의 역할이 컸잖아요. 지금 사실 뭐 불펜에서 어떤 걸 기대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결국에는 폰세하고 와이스가 한 7이닝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7이닝 이상 던져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이 선수들이 진짜 그 정규 시즌 한창 좋았을 때 그런 극강 모드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G 타선이 진짜 불이 붙었잖아요. 네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아, 버텨야 이게 된다. 다른 방법이 별로 지금 비슷하시네요. 상황에서 근데 폰세 와이스 선수라면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이닝을 끌어줘야 뒤에서 그래야만 어찌 됐든 한다. 폰세 와이스가 6이닝까지만 던지면 누가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이닝은 던져야 이기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타선 터지고. 버틸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도 단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한 4실점 정도로 보고 최대 맥시멈. 그러니까 7회까지 4실점 정도만 해라. 그때는 뭐 타자들이 이제 분발해서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 점더블 나올 것 같고 지금 LG에도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 투수 시리노스가 아까 이제 2차전 끝나고 연결 감독이 3차전 그 선발 투수를 얘기를 안 했어요. 시리노스 선수 아니면은 선지용 선수 아니겠습니까? 반반이다. 그렇죠. 보통 그 연결 감독 스타일이면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3차전은 손재영으로 정해졌을 것 같고요. 4차전은 치리노스인데 다음에 혹시 이제 그러면 뭐 좀 변칙 가능성도 있겠죠. 토로스트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1회 초에 되게 좀 불안하게 봤거든요. 던지는 거를. 그러니까 문현빈 타구가 이제 박혜민 선수가 그 못 잡았으면 어땠을까?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토로스트가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되게 불안하게 봤어요. 1회 초. 그걸 아마 못 잡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공이 1회 초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뭐 KBO 리그에서 선발 투수 뭐 폰세 와이스 뭐 앤더슨 정도 빼고는 다 타자들이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즌에서 저 이제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는 알 이제 수 저는, 없다. 다 물음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저는 남은 시리즈는 이 좀 약간 베테랑 타자들 최은성 선수, 오지환 선수가 지금 둘 다 좀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경혁 감독이 1차전 시작할 때 박동원, 김현수, 오지환이 타격감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근데 둘은 지금 좋잖아요. 나머지 두 선수. 오지환 선수가 이제 좀 터져야 된다. 그리고 최은성 선수 지금 3번, 4번 뭐 상위 타신 좋은데 지금 최은성 선수에서 좀 흐름이 좀 끊기는 모습인데 최은성 선수가 분발했는데 이 두 베테랑 한때는 그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이 베테랑 타자들이 남은 시리즈 키가 되지 않을까. 베테랑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베테랑은 때가 되면 다 해준다. 잘해줄 묵은지 수 같은 있다. 사람들이다. 묵으면 묵을수록 잘한다. 근데 더 늦지 않아야 된다. 더 늦으면 큰일 난다. 네. 네, 과연 남은 시리즈 어떻게 될지 저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 승부 예측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주 결과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는요, 김창기 PD님께서 유일하게 승부 예측에 성공을 해주셨습니다.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혼자 맞춰서 뿌듯하고 한국 시리즈는 7차전 혈투 예상합니다. 해주셨는데 7차전까지 갈까요? 지금 한국 시리즈 7차전은 이제까지 8번밖에 없었어요. 두 분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 딱 한 번 해봤어요. 어때요? 진짜 선수들도 혼돈인가요, 그때? 와 그 대원돈의 네. 카오스라니까요. 힘들죠. 그냥 그 선점 내고 야 이겼다 하는 순간 다시 뒤집어져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저희도 대혼돈인 게 우승 경쟁하고 있는 두 분이 지난주에 승부 예측을 이렇게 실패하시면서 다시 이번 주 승부 예측이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마지막 승자를 결정하게 될 이번 주 승부 예측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한국 시리즈 마지막 예측인데요. 담당 PD님께서 유일하게 한화가 승리할 것이다, 우승할 것이다라고 걸어주셨고 나머지 저희 4명은 LG의 우승에 걸었는데요. 먼저 단장님께 이유 들어볼게요. 사실 LG가 2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끝날 것 같아요. 다시 잠실까지 오기는 좀 쉽지가 않다. 폰세하고 와이스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4승 1패.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이게 일단 대전으로 옮기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경기는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지금 LG의 기세가 워낙에 좋아서 4승 1패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은 완전히 4승으로 끝내버린다. 네. 또 이거 나오고 나면 하나 프론트에 상당한 항의를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세 자체가 LG로 넘어갔고 2차전에 선취점을 먼저 뽑고도 이렇게 경기가 뒤집어지고 지금 올라오는 불펜 투수들이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싸움에서 폰세나 와이스가 있지만 LG도 손주영, 치리노스나 대등한 싸움을 해주고 경기 후반으로 가면 저는 LG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시리즈가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4승 2패로 예측을 했는데요. 저도 LG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항상 단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남의 집 불구경 보니까 재밌냐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한 6차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4승 1패 한 거 보고 맞아요. 그것도 바꿨잖아요. 있어요. 단장님 제가 어렸을 때 4승 1패 이상하게 거짓말을. 아 근데 나는 일부러 이번에 단장님하고 네. 같이 맞췄어요. 매번 틀리던 사람이 마지막은 꼭 맞추더라고요. 진짜요? 원래 그건 있어요. 성개구리도 네, 한 번은 맞춰요. 마지막에 한 번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꿋꿋하게 한화 우승 4승 3패를 예측해주신 담당 PD님께서 폰세 와이스 등판하는 3, 4차전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대전에서 압도적인 응원을 받을 한화가 3, 4, 5차전 싹쓸이하고 마지막 7차전에서 모든 선발 총출동해서 승리를 가져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예측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다음 등판하실 때 사진도 같이 등판해달라. 책임감 있게 해라. 네, 사진도 같이 등판을 해달라. 네, 과연 비하인드픽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미리 보는 스토브리그 두 번째 이야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FA 선수부터 2차 드래프트까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대호 강백호 선수, KT가 최선을 다해 잡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좀 멘트라고 보여져요. 여태까지 움직임이나 또 이제 강백호 선수를 예의주시하는 구단들이 이제 이 정보를 많이 열어놓고 있잖아요. KT에서 이제 안현민 선수의 등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FA로 나오면 타구란 행도 가능하다. 두산이 최근에 김원영 감독 이제 취임하면서 선물로 이제 FA 강백호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있는데 근데 김원영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취임식 때 내부 FA 선수를 다 잡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사실 5명 나오는 선수 중에서 3명이 투수예요. 김원영 감독 스타일은 투수 중심이거든요. 그 다음이 수비 이런 야구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강백호 같은 스타일보다는 투수 3명을 더 잡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좀 놀라운 게요. 그간의 두산은 FA 전략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상당히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 감독과 이 발걸음을 같이 가겠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 같은 경우에는 다 열어놓겠다. 오픈 마인드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의미 있는 멘트라고 봐요. 그래서 박찬호, 강백호 여기에도 두산이 뛰어들 수도 있고 두산이 나름 큰 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 강백호 선수처럼 좀 파워히터가 필요한 팀은 어느 팀일까요? 저는 롯데요. 롯데가 포지션도 조금 열려 있는 편이고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몸값이 100억대가 될 거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근데 100억이 되려면 최근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는 최근 성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갖고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시장의 경쟁을 많이 붙으면 6년 계약에 1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4년 기준으로는 100억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롯데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많이 간절한 것 같아요. 타선 보강 카드를 좀 고민해달라고 구단이 요청을 한 것 같고 여러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가 뛰어들고 KT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다른 한 구단이 또 참전한다. 이러면 몸값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팬들 중엔 SS 팬들도 좀 원하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SSG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강백호 선수 행선지 어디가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가장 지금 핏이 맞는 거는 롯데긴 한데 문제는 포지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보느냐. 지명 타자를 보기에는 이제 전준우 선수가 외야를 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연세가 있어갖고 지명 타자 롤로 봐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강백호 선수한테 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 1루를 같이 볼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은. 저도. 그렇죠. 그러면 나승엽은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지션 중복 문제가 조금 있는데 포지션 중복을 극복할 정도의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필요한 선수는 맞습니다. 저도 뭐 롯데가 뭐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고 롯데가 좀 맞는 핏이 될 수 있는데 한 우익수 자리 정도 고정으로 하나 또 이렇게 딱 박아두고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괜찮은 대안이지 않을까. 근데 싶긴 현재 해요. 상태에서는 1루수를 빼야 강백호 선수가 뛸 수 있는데 그런 롤을 가진 팀이 롯데뿐이 없는 거. 아니 사실 있으면 하나도 가능하죠. 하나는 일루가 이제 최은성이잖아요. 근데 지명 타자는 이게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지금 지명 타자를 손아섭 선수가 치고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손아섭은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박찬호 선수의 거취도 굉장히 핫한데요. 일단은 기아를 떠날 것 같긴 하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FA 시장에서 최고 인기 매물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뭐 KT, 뭐 롯데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키움, 기아 여기에 이제 두산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까 몸값 올라가는 거는 뭐 순식간인 것 같고요. KT에서 좀 많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 중심 센터 라인이 지금 올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있고 롯데도 지금 내야 자리에 특히 숏 자리에 이 정도의 선수를 데려다 놓고 중심을 세워주면 향후 이제 뭐 다음 시즌 준비가 좀 더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변수는 기아인데 또 뭐 반드시 잡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내부에서. 근데 이제 선수의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일단 저는 박찬호 선수는 이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KT나 이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 KT? 예. 저는 KT가 강백호가 만약에 롯데를 가잖아요. 그럼 바로 박찬호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백호하고 박찬호 중에 누가 먼저 계약하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가 박찬호 선수 포함해서 이제 시즌 끝내면 FA가 7명이나 되는데 기아는 외부 영입보다는 이제 내부 FA 단속에 좀 더 힘을 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그렇고요. 뭐 이범호 감독이 또 적극적으로 지금 신재혁 단장하고 이제 머리를 열심히 맞대고 매주 하고 회의한다고. 그렇죠. 그보다 많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일단 내부 FA를 최대한 많이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수도 가능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풀려 있는 선수들은 일단 기아도 만만치 않게 오퍼를 할 것 같습니다. 기아가 전통적으로 내부 FA에 대해서 과감하게 배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 팀에서 오퍼를 이렇게 세게 했을 때 레이스를 벌인 적이 없거든요. 박찬호가 제일 필요한 팀은 사실 기아예요. 박찬호가 없으면 유격수 누가 보냐 이거예요. 지금 기아가 뭐 리빌딩 팀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선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는 레이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게 무조건 잡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금 박찬호는 잡을까 말까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상우 선수는요? 기아 외에는 선택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1라운드 신인 진영권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 본전 생각도 좀 간절할 것 같고요. 키움 시절에 이래 보여줬던 막 도미네이터한 모습, 1이닝을 그냥 순삭해버리는 그 정도의 지금 구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아 잔류, 기아에서도 나름 어느 정도는 기본 배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양현종 선수 그리고 최영우 선수 얘기해 볼게요. 양현종 선수는 이제 김광현 선수의 계약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영호 선수는 이제 C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당장 뭐 내년에 우승을 노리는 팀이 뭐 지명타자 롤이 비어 있다면 뭐 가능하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근데 최영호 선수가 이제 팀을 옮기겠냐는 거죠. 웬만하면 잔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이 먼저 계약하는 선수들의 이제 계약 규모나 이런 걸 보고 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하나 얘기해 볼게요. 김범수 선수가 또 가을에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 선수 FA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올해 FA 자완 중에 마땅한 자완이 눈에 띄는 자완이 없는데 김범수 선수가 지금 스포츠 특히 플레이오프 경쟁력을 과시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에 대한 또 애착도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우를 잘 해줄 것 같다. 올해 제가 본 김범수 선수 중에 가장 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시즌 때도 단단히 자기 몫을 해줬었고 지금도 그렇고 계약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나온 FA 선수들이 좀 애매한 선수가 많은데 이 선수는 이제 사실 올해 가장 좋은 시즌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73경기에 48이닝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1이닝 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타자 상대로 한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인데 1이닝은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몸값이 이렇게 오르려면. 근데 이게 걸리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95년생 젊은 나이. 근데 최근에 왼손 불펜이 FA로 계약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 NC의 임정호 선수가 3년에 12억 원, 옵션이 3억이었고 그 전에 이제 함덕주 선수가 4년에 38억인데 옵션이 18억이에요.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변수가 있으면 삼성일 것 같아요. 삼성이 불펜 보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삼성도 FA 최근에 보면은 배팅하는 게 되게 세요. 하나 못지 않거든요. 지금 불펜 보강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김범수하고 이영하예요. 요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보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여기 동생이 여기 있거든요. 삼성에 김무신이라고. 예. 그리고 하나 계속해서 보면 손아섭 선수도 FA거든요. 손아섭 선수 한화랑 계속 같이 갈까요? 뭐예요 이 두 분이 이거 뭐예요? 그래서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죠. 앞에 제가 강백호 선수 얘기했을 때 하나는 지타 롤이 빌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손아섭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손아섭 선수가 좀 애매하거든요. 구단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잡겠다라고 할 정도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강백호로 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다면 손아섭 선수가 필요한 팀은 어느 팀이 있을까요? 저는 롯데가 관심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원래 롯데에 있었던 선수고 팀의 리더, 좀 이렇게 하나로 뭉치고 끌고 가는 이런 역할의 선수들을 찾고 고참급들을 찾는다면 이게 맞춤형 핏이 손아섭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롯데가 강백호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 그러면 이제 손아섭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전준호하고 같이 이렇게 지명타자하고 외야를 번갈아 보게 할 수도 있으면서 지금 사실 올해 전준호 선수 빠지고 나서 팀이 그냥 내려갔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손아섭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주석 선수나 노시환 선수는 BFA 단연 계약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노시안 선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일단 내년 끝나고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대표로 해서 뭐 리스트 다 채운 것 같고 하나는 이 선수 없으면 향후 중심 타자가 없어요. 노시안 선수는 어떻게든 또 장기 계약이 대세니까 충분히 비시즌 중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황을 보고 움직일 것 같고 하주석 선수는 사실 지난 겨울에 좀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1년 결국 1억 1천만 원인데 지금 하주석 선수 가을 야구에서 거의 미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하주석 선수에게 어떤 이런 입장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단장님? 만약에 단연 계약을 제시한다면 원래 4년 후에 FA 자격이 재취득 자격이 주어지니까 3년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FA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얼마를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연봉과 이제 옵션도 끼면서 좀 후하게 하게 된다면. 근데 내부적인 평가는 뭐 일단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야구 간절하게 했다. 지난 겨울에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선수가 한 단계 성숙해서 팀의 헌신, 뭐 플레이 하나하나가 지금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좀 좋게 창작을 하면 좋은 계약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같은 케이스가 권희동이에요, NC에. 권희동 선수가 1년 계약하고 계속 1년씩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데 지금 단연 계약이 얘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게 동기부여 그리고 이 선수가 원클럽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대우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노시환 선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같은 포지션에 있는 송상문 선수가 6년 120억 원의 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또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뭐 최하 연간 20억이 기준일 것 같고 지금 가을 야구에서 잘해주고 있잖아요. 가치는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 조금 나왔는데 두산의 새 사령탑 김원형 감독님께서 내부 FA 다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유가 전 궁금하더라고요. 김원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까 단장님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 투수 쪽 자원의 출혈을 막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독 면접 과정에서도 투수들 특히 FA 투수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원형 감독님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시즌 중에 이미 또 기자님은 알고 계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두산이 공식적으로 움직인 것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뭐 미팅 잡고 면접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두산이 김원형 감독을 자꾸 이제 외부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겠구나. 라고 촉을 해서 이제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고 3명을 면접을 했는데 4명을 면접을 했는데 이게 다 아니고요. 실제 면접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좀 억울하셨겠어요, 기자님.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김원형 감독이 갈 줄 알았습니다. 혹시 계약 뒷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게 있나요? 김원형 감독이 엄청 지금 급해요. 마음이. 구단에서는 뭐 미야자키 캠프 마무리 캠프도 조금 뭐 천천히 좀 가는데 바로 가겠다고 했고요. 바로 또 2천 넘어가서 선수들 살피고 두산 구단 관계자들도 좀 놀란데요.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의 FA 선수들은요 보면 이영하, 최원준, 김재환, 조수행 선수고 홍건희 선수도 옵트아웃을 이제 행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데 두산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투수 위주로 먼저 하겠죠. 3명을. 김원형 감독이 취임식에서 공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 게 저는 제가 아는 김원형 감독은 돌출발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어느 정도 상의를 했을 겁니다. 상의를 하고 얘기하지 그렇게 막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구단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 잡을 수도 있겠네요. 투수 3명을 잡고 네. 나머지 그 야수 2명은 그렇게 금액이 안 높을 것 같아요. 네, 상황을 직접 볼 수. 이영화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단장님 보시기에는 이 불펜 중에서도 순서가 좀 매겨진다면 두산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영화, 최원준, 홍건이겠죠. 두산이 새 사령탑이 이제 부임할 때마다 선물을 크게 하나씩 안겼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산이 근데 여태까지 FA 시장에서 보면요. 네. 항상 강조했던 게 합리적인 금액. 네. 내부 FA 잡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김현수 선수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네. 구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은 네. 약간 이게 성동격서 이런 수도 있지 않냐 싶은 거죠. 강백호라고 이렇게 막 흘리고 실제로 뭐 김현수를 잡는다거나. 선물을 두산이 새 사령탑에게 준다면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어디라고 보세요? 불펜입니다. 불펜. 네. 네. 김원형 감독 스타일은 투수예요. 어. 네, 투수. 외국인 투수도 네. 좀 더. 아 그쪽으로 좀 더 보강해서. 네. 어찌됐든 투수의 틀을 맞춰놓는 게 아마 1번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1번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빈에 대한 이 아픈 상처가 두산은 오래 있었잖아요. 강력한 인선만을 찾는 게 두산의 오프 시즌 최대 이제 과제 중 하나고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볼게요. 방금 말했던 김현수 선수 있고 박혜민 선수가 또 FA 앞두고 있는데 근데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를 만나면 악마 같은 진짜로요? 이 실력으로 하나를 주저앉히는데 특히나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견수 센터 자리가 좀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하나가 이번 시리즈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진짜 이번 한국 시리즈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또- 괴롭히면 영입해서 우리를 못 괴롭히게 할 수 있는 구단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타자에 대한 여유도 생기죠. 부족한 포지션에 좀 갖다 놓고 큰 거 단방을 좀 날려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세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핏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에 아시아 쿼터를 하잖아요. 그 외국인이 실제로 4명인데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생각하면 중견수를 그 아시아 쿼터로 메꿀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익수나 이런 데 이렇게 좀 파워 히터를 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이 한국 시리즈에서 너무 강렬해요. 진짜 제가 하나라도 진짜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도 박혜근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또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포지션별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투수. 투수만 놓고 보면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LG가 조금 있겠더라고요. 투수는 LG, 하나, 삼성 이 정도? 나머지는 35명을 채우기에도 너무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러면 선수들이 나왔을 때 관심 가질 만한 팀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실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 2차 드래프트를 다들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뭐 예전에 전통적으로 2차 드래프트 맛집이 LG, 그래요? 맞아요. 그전에는 두산이었거든요. 올해는 맛집이 별로 없어요. 일단 맛없다?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네. 포수 포지션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나올 만한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박세혁 선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포수의 가장 지금 목마른 팀이 삼성이에요. 강민호 선수가 결국 포스트 시즌에 거의 풀로 지금 뛰었는데 그 이제 받쳐줄 투수가 마땅치 않는데 삼성이 포수 쪽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게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포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몇몇 선수들이 구단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풀어달라고. NC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른 구단보다는 왜냐하면 그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서 포수를 지명했습니다. 올해 그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제일 1번 포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로를 줄이는 작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세혁 선수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민식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유리 선수가 지금 군입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게 되면 김민식 선수를 좀 풀기는 좀 애매하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내야로 넘어가 볼게요. 롯데 노진혁 선수, 두산 양석환, 한화 안치홍 선수 이제 FA로 영입한 선수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되게 정책적인 문제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선수들이 고액 연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이상의 계약을 한 선수잖아요. 셀러리 캡 이제 페이로를 줄이기 위한 그런 판단이지 35명에 못 묶어서 이 선수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단장으로서 이럴 때 마음이
어때요? 제가 계약을 했냐 안 했냐에 좀 차이가 있겠죠. 내가 계약한 선수인지 아닌지. 김경민 의원님께서 안치홍 선수는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단장님 보시기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선수, 뭐 한현희 사실 선수나. 지금 봤을 때는 안치홍 선수는 풀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다 엔트리에서 제외됐잖아요. 풀릴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연봉입니다. 이 선수가 4+2년에 72억 계약을 했고 앞에 4년이 보장이 47억이고 옵션 포함하면 55억이에요. 플러스 2년이 성립이 안 된다고 쳐도 내년, 내후년에 연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걸림돌이죠. 이 선수가 분명히 타격은 좋은데 수비가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일루 쓰기는 조금 약하고 만약 좀 풀려도 지명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석환 선수도 풀리려나요? 저는 안 풀릴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네. 트레이드 카드를 이쪽으로 사용을 하지. 만약에 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전력외라고 생각을 하면 양석환 선수가 풀리면 그럼 가능성 있겠죠. 관심 있는 구단이 네, 꽤 나올 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잠실을 쓰고도 잠실에서 20개 이상의 홈런을 날려줄 수 있는 타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박병호 선수는? 박병호 선수가 사실 올해 정상적이면은 FA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수를 약간 못 채웠더라고요. 올해 FA가 안 될 수도 있는데 2차 드래프트에서 나왔을 경우에 지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풀릴 가능성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주면 야구가 끝나면서 이제 아쉬운 팬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토브리그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아 그럼요. 스토브리그가 오히려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남의 집 불구경. 왜 불구경이라고 그럼 생각을 하세요? 단장들한테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때가? 그렇죠. 이게 프론트가 사실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단장들의 팀을 시간이죠. 구성해야 될 시기니까. 네. 기자들의 이 말이나 글이 가장 관심을 끄는 시기다. 이 선수가 어디 갈까가 팬들 사이에서는 최대 화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의 정보력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시간이 바로 스토브리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 뒷담화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지금 11시 20분이에요. 1시 컷으로 끝낼게요. 과연. 뭐 예측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그냥 빠질 입을 것 다물려고요. 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승부에 찍을 때 입을 잡으면 기권이에요. 네, 저 기권할게요. 그럼 새 아, 옆에 패해도 돼요. 아니 제가 뭐 여기서 뭐 1위 욕심 안 내도 돼요. 저. 지금 1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안 해요.